네, 정치하는 언니들 신유진 변호사님,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신자매입니다. 네네. 신자매. 신신. 네. 신신. 네. 신신 시원하게, 네. 아, 신신파스처럼. 네. 네. 붙여드리겠습니다. 뉴스를 그냥 착착 붙여드리겠습니다. 와, 그냥. 신난다. 네. 아니 방금 의원님 아 신난다 이거 약간 대사 읊는 것 같았습니다. 왠지 신나시죠? 업되는데요? 아, 신 변호사님이랑 같이 우리 하니까. 신유진 예. 변호사님. 신신파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달려봅시다. 네. 예, 윤석열 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네. JTBC 단독인데 재임 당시에 윤석열이 자기는 1호 영업사원이다 네. 라면서 명함도 이렇게 그 박았던 기억이 있어요. 1호 영업사원이다. 저 보이시죠? 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진짜 미치겠네요. 진짜 아주 그냥. 네. 근데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네. 해외 투자 유치액이 10조 원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JTBC가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투자금이 1.5조 20%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 사기극인 거죠. 네. 이게 유치했다라고 하면 이미 다 확정이 됐고 이미 다 투자가 된 걸로 알고 그래야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16%? 16.6%에 불과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다 따져 보니까 실제로 투자한 것보다 우리가 투자를 약속한 게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건 대국민 사기극인 거예요. 예. 대통령으로서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실제로요? 어느 기업에서 이런 자가 있었어도 이제는 진짜 바로 진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배임? 그럼요. 아니, 배임보다도 이거는 배임보다도. 배임보다도 이 사람의 이 직무 자체를 완전히 자기가 1호 영업사원으로 홍보 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사기. 저는. 예, 사기. 용서받지 못할 특경 사기라고 봅니다. 특경 사기다. 예. 확실히 법조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사기캐로. 좋죠. 그렇죠. 네, 실제로 보면은 저도 21대 국회 때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문제가 됐던 게 틈만 나면 외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업 사원으로서의 뭔가 유치를 하고 내가 성과를 이만큼 가져왔다. 하지만 한번 나가면 상당히 김건희 씨와 함께 공방이 너무 많이 됐어요. 또 실제로 해외 순방비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요. 대통령이 한 번 가면은요. 적어도 뭐 예전에 그 의원에 의하면 데이터는 한 번 나갈 때 한 나라 갈 때 25억이 들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23년 기준으로 해도요. 기본적으로 해외 그 방문하는 비용이 249억이 잡혀 있었는데 또 예비비로 329억 원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이게 성과가 있는 거냐. 오히려 우리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갖고 뭐 김 씨의 뭐 이렇게 쇼핑 문제 네. 막 그런 것들로 사실은 나갈 때마다 이렇게 국가적인 망신이 있었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하면서 성과는 이 정도냐 하는 것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씩 그 전모가 드러나고 네.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 나가면서 그러면 한 600억 원 가까이 쓰면서 1.5조를 가져왔는데 영국 국빈 방문에서는 영국에 34조를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대요. 네. 거의 뭐 퍼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에서 야 우리가 1.5조 투자를 받는다라고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34조를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이런 거는 이 명함이요? 이런 거 자체를 돌리면서 했던 모든 행위가 저는 진짜 대국민 사기극을 떠나서요. 그 나라도 이용당한 거예요. 아하. 네, 이용당한 거예요. 자신들이 마치 우리나라에게 엄청나게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이용만 당하고 사실상은 그 나라는 뭐 좋죠. 더 받는 게 많으니까. 근데 모든 것을 자기가 이렇게 마음껏 하면서 이 명함 한번 보면은 진짜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아, 토 나와요. 네. 근데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네. 한 월 100만 원씩 내는 보험을 계약을 하면서 각 티슈 하나 받아온 듯한 느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조 5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홍보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34조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매주 말안 했죠. 은폐하고 이렇게 하면 선택적인 홍보로서의 수단으로 윤석열 정권이 본인들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너무 국민들이 기만한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예. 그리고 체코 원전 사업도요. 굴욕적인 노예 합의 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체코 원전 수주했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어떻게 이런 거를 합의를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라는 그 홍보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에 우리가 퍼주기로 했던 계속
이걸 우리가 오히려 원전을 수출하면 수출할수록 퍼주기만 맞아요. 되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승인하는 데가 웨스팅하우스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윤석열 시대에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 활동, 국회의정 활동 할 때 이거 다 속속들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라도 발견하면은 이거를 갖고 이제 그 당시 여당에게 물어볼 때 이게 밝혀지지도 않고 계속 의혹만 쌓이는데 지금 이렇게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주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명의 의원들이 열심히 단독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예전에 윤석열 정권에서는요. 자료 요청하면은 절대 안 좋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가 수주 논란에다가 지적 재산권의 문제에다가 이런 것들이 이후에 전모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분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 어땠습니까? 내가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제너럴 모터스사에 유치했을 때는 최상목 총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하니까, 그리고 국가적인 신뢰가 올라가니까 제너럴 모터스까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성과라고 홍보를 했어요. 예. 근데 그 결과 보니까 결국에는 제너럴 모터스도 투자한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발 뺀 거잖아요. 철회했나요? 예, 처리됐습니다. 그때 10조 투자 어쩌고 했었는데 그것도 네. 그럼 남는 게 뭐야? 대체 한 게 뭐예요, 이 영업사원은? 물론 그래서 사실은 뭐 투자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명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라고 하는 MOU 정도를 맺고서는 우리 이렇게 했다라고 뻥튀기를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는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얘기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투자하는 데는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단타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가 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정부 22년도, 23년도에 이렇게 열심히 뛰었다 그러면 50% 이상의 투자 유치율 확성화는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16.6% 그거는 택도 없고, 지금 더더욱이 비상계엄 이후 탄핵 이후 이렇게 정권이 바뀐 이후에 아마 그 투자를 약속했던 회사들도 입장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계엄 그렇기 이후에. 때문에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이 정말 계엄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정말 국민들의 마음으로, 민주시민의 촛불로 윤석열이 계엄이 실패로 끝나고 윤석열이 결국 탄핵까지 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말 이게 하루라도 단축된 것이 신의 한 수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요즘 한미 관세 협상 정말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어 봐요. 잘하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굴욕적인 외교 또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정상적이었다면 27년까지는 윤석열 정부였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한데 한미 관세 협상을 트럼프랑 이 엄청나게 지지난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디테일이 없는 정부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상당히 트럼프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제일 먼저 서명하고 투자 약속을 해놓고 아마 이렇게 홍보하겠죠. 우리가 관세 15%로 막았다. 그렇겠지. 홍보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를 퍼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꽁꽁 숨겨서 아마 제대로 보도조차 안 되게 막았을 것이다. 사실 언론에 대한 이런 입막음도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자료가 나오는 거고, 지금 와서 과거의 그 뭐 체코 원전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사실상 이게 한 게 없는 게 너무 없어도 너무 없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와, 지금 27년도까지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찔합니다. 정말 네. 다행이다. 정말 네. 윤석열 정부가 성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희는 12월 3일 날 그날에 저도 방송에 라이브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앵커분들도 몰랐어요. 근데 라이브 물린대요,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금 생방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원전 뭐 시추가 됐나? 석유 시추가 됐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밤에 뭔가 밤에. 긍정적인 걸 얘기할 수요일 것이다. 밤에. 예. 화요일. 정말. 화요일 네. 밤에. 예,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아하. 정말 그렇게 예측할 정도로 이 정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매우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표하는 거는 뭔가 긍정일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정말 깜놀이었죠. 그쵸. 예. 계엄이라니. 아니, 실제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제 주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계엄하기 전에 10월인가 11월에도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한대,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대, 라고 할 때, 제 주변에 정치 무관여 층들이 했던 말이, 왜, 하야한데? 이제 내려온대?
그걸 바라고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뭔가 투자 유치, 영업 사원,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이런 걸로 계속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먹혔잖아요. 아. 국민들이 속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할 수 있는 게 개헌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예.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어서 네. 참 불행한 지난 3년이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순방 가면서 쓴 돈이 한 600조 가까이. 네. 그것도 23년도에. 네, 23 한 해만 예, 23년도에 600조입니까? 예산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와. 예. 대통령이 한 번 예정을 하고 내방을 하게 되면은 먼저 다 선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간중간에 스케줄이 많이 깨진 경우도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 그렇죠, 부분에서도 그렇죠. 그랬고 예. 조문에서도 그랬고 예.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돈이 그냥 몇 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얼마나 해외에서 돈을 펑펑 쓰고 다녔는지 결국에는 김건희 씨 그 목걸이 귀걸이 그렇죠. 그렇지. 나토 이런 거 순방. 하고 사실은 뭐 영부인들끼리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꿀리지 않게 이런 순방에서 그리고 해외 교류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너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 영국 국빈 방문 중에 토트넘 네. 구장을 방문하려 했었다. 그러니까 미리 답사를 했었다는 게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게 2023년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은 토트넘 구장에 가지 못했죠. 그때가 왜 그랬냐면 예, 왜 그때 그- 그 왜? 추측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윤석열은 혼자서 다우닝 10번가에 혼자 갔는가? 왜 영국 총리 방문할 때 그 부부가 나와서 맞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총리 그 실 다우닝 10번가를 지나쳐요. 거기가 딱 레드 카펫이 깔려 있어가지고 지나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나칩니다. 두벅두벅 지나칩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외신 기자들이 왜 저래?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지나쳤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총리 부부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냥 사진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쑥 들어감. 다시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 다시 이제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왜 김건희는 혼자? 그 시간에 같이 안 갔을까에 대한 의혹이 많았어요. 그리고 왜 토트넘 구장은 사전 답사까지 해놓고 왜 못 갔을까? 오. 이때가 이제 2023년도 10월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2023년도 시기를 잘 봐야 돼. 2023년도 9월 13일에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그 최재형 목사님께 디올백을 받는 그 영상을 이제 장인수 기자가 입수하고 대통령실에 질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영국에 가 있는 그 시간에. 영국에 가 있는 그 시간에 대통령실에 질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물건을 받고 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질문 중에는 당신은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느냐. 김건희 씨에게 묻는다. 뭐 이런 질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차피 장인수 기자. 그 사람은 이제 퇴사해가지고 이제 개인 기자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곧 자신이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되니까 그 직전에 뭐 토트넘 구장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같이 총리 공간에서 사진을 찍힌다거나 노출이 되면 더 데미지가 크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같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그렇죠. 마음에서 네. 싸운 거 아니야? 둘이 김건희랑 싸워해주고 같이 안 나갔을 수도 왜 있죠. 그거 왜 받았냐? 저는 윤석열이 과연 김건희에게 그거 왜 받았냐 따질 그럴 사람이 못 된다. 그래요? 네, 예. 감히 따져서 그거 내가 막아줄게. 아니, 그런 거 받았다고 그런 걸 뭐라고 하는 이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랬을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 저도 한 표. 네. 부분에.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싸우겠죠. 그렇죠. 예. 나중에 실제로 그 영상이 네. 공개됐을 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예. 이거 함정 취재 아니야? 아니 이렇게 비밀리에 찍어놓고 이거를 공개하는 거는 이거 함정 취재야. 그렇게 이거 취재 역공했었죠. 윤리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명품백이야 그게 파우치 정도지. 맞아. 뭐 이런 정도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받았다고 뭐 그냥 그래 뭐 얼마짜리인데 우리가 물어봤겠죠. 피해자야 막 이랬을 거예요. 얼마짜리인데 그 예. 300만 원밖에 안 해 오빠. 300만 원짜리 갖고 지금 난리야. 내가 이러면서. 해줄게. 아무튼 지금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을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와우.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토트넘의 손흥민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제 돈 주고 내 예, 돈 내산입니다. 예. 근데 정말 윤석열
부부가 이 영국의 국빈 방문 과정에서 토트넘을 방문했다. 근데 그때 시합이 없는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토트넘을 갔다 이것만으로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리스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뭔가 그런 디펙트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네. 그때 사실은 뭐 엑스포 유치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위 성향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야구, 축구 이런 거 스포츠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토트넘을 방문했다? 이거는 마치 김건희 씨가 명품 매장을 나 호객행위 당해가지고 잠깐 들렀어. 이거 이상의 또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김용현 그때 경호실장이 사전 다 답사해놓고서는 승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 거 아니냐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윤석열이 야구하고 축구 광팬이라던데 순방 중간에 토트넘을 방문하려 했었다는 게 사실 기가 막힐 노릇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뭐 자신의 말대로 자신이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발로 뛰겠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거, 영국, 토트넘 가야지, 축구장 가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게 너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답사 완료까지 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걸 보면은. 신유진 변호사님 되게 예. 짧게 지금 성대모사 해주고 계신데 그때마다 이 동접자가 확 정말 예능까지 겸비하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에요. 예, 손흥민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또 공식 만찬에 또 초대하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격려하고 훈장 주고 그리고 진짜 경기장에서 가갖고 다시 또 격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토트넘은 윤석열도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였다라고 진짜 생각이 드는 거죠. 창피하다. 예. 정말 오로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대통령이란 직을 수행했다. 대통령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그리고 같아요. 홍보만 잘하면 된다. 국민들은 몰라. 속이면 된다. 예, 국민들한테 뭐 일일이 다 어떻게 다 얘기해. 우리는 홍보만 잘하면 되고 언론이 그걸 잘 홍보만 해주면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취해서 즐긴 거예요. 내가 축구, 진짜 싫다. 야구 정말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뭐 야구도 보면은 그 출신 충안고가 야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승한 후배들한테 또 격려도 하고 만찬 초대도 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야구와 축구를 즐기던 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은 5시에 일어나서 일정을 수행하는데 새벽 4시에 하는 축구 경기 카타르 월급을 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손흥민 경기를 보았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싫어.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5시에 일어났다는 것도 평소에 그것도 그날만 믿기 일어나겠지. 어려운데 아니 경기가 있는 건 새벽 4시에 봤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기사가 얼마나 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맞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친근하고 야구를 좋아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과 함께한다. 뭐 이런 것들은 포장이 안 되죠. 아니 윤석열 김건희는 오로지 자신들의 치적이 언론을 통해서 잘 예쁘게 포장만 되면은 자신들이 계속 장기 집권을 저는 꿈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장기 집권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까지 막 해먹을 수는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선 공방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극우 유튜버들 관리하면서 네. 야 우리의 얘기 좀 전달해줘 이런 방식으로의 계속 언론을 만지작 걸린 거죠. 맞아요. 그랬군요. 네. 예. 그 영국 국빈 방문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요한 그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부산 엑스포였다고 합니다. 네. 부산 엑스포 유치하느라고 뭐 바빴다 또 그때 그렇게 네. 홍보했었는데 토트넘 방문하려고 했었다. 사실은 토트넘 방문하려고 답사까지 다 맞춰놨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잼버리 망쳐놓고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해야 되니까 글로벌하게는 다른 나라들이 저 나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랬겠죠. 시기였거든요. 잼버리 때 또 여가의 간사였기 때문에 그 난리통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거 국가 망신인데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괜히 보냈네 이러면서 한국이 이 정도였어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부산 엑스포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외 순방을 하면서 영업사원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니냐 네. 하는 안타까운 모습의 단면입니다. 그때 엑스포 당시에 유치 전 당시에 그 대부분의 홍보비를 국내에서 썼대요. 그것도 정말 웃겼습니다. 굿즈 만들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그거 어필해서 다 그 해외에 있는 세계 각국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건데 우리 국내의 홍보비를 몇십억 몇백억을 썼다고 하는 게 근데 나와서 그것도 나중에 또 후속 보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저 그 당시에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PT를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치합니다. 근데 그 PT가 너무 후졌다는 허술해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회사 어디냐?
했더니 또 뭐 이렇게 이해관계 있고 막 그런 거여갖고 맞다. 너무, 그때 있었다. 예. 많은 그 흠집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어머 이것도 김건희 씨랑 연결된 이 회사에 의뢰해갖고 이렇게 허접하게 PT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었죠. 근데 자료 요청이 안 되니까 크게 터트리지 못했어요. 아, 그거 이번에 국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번에 에이펙 그 홍보 네. 영상을 보고서 사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때 되게 유명 연예인들 공짜로 지금 네. 출연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완성도 높게 만들 수 있는데 그때는 공짜로 왜 아니고 그랬지? No guarantee. 아, 나- No 예. guarantee. No guarantee로. 네. 그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출연해서 고퀄로 홍보 영상이 나왔잖아요. 비교되더라고요. 아, 이번 국감에서 이것도 한번 짚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국감 아주 흥미진진하게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